7월 6일 KMA 뉴스브리핑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주로 큰 침방울을 통해서 감염된다고 알려졌었죠. 그런데 비말의 크기와 상관없이 공기를 통해서 전파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전 세계 32개국 과학자 239명은 세계보건기구 WHO에 공개 서한을 보내서 코로나19의 공기 감염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WHO는 코로나19가 큰 비말에 의해서 전파된다며 에어로졸, 즉 작은 입자들이 공기에 떠다니는 수술실 같은 곳에서만 N95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의 주장이 맞다면 앞으로는 사람이 밀집하지 않은 곳에서도 N95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또 학교 등 건물의 환기 시스템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감염력이 훨씬 높은 변종 바이러스가 등장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최근 국제학술지 셀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에서 유행한 G형 바이러스의 변이형인 GH형은 감염력이 최대 6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격 의료와 한방첩약 급여와 의대 정원 확대 등 중대 현안을 마주하고 있는 의협이 앞으로의 행보를 신중히 모색 중입니다. 의협은 4일 이사회를 열어서 투쟁과 협상 등 대응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날 최대집 의협회장은 의료계가 코로나19 극복에 전력을 다하는 동안 정부는 의료계가 그토록 반대하는 정책들을 강행하고 있다며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정책들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철호 대의원의 의장은 회원들의 결집력을 기반으로 대정부 협상과 투쟁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습니다. 한방첩약 급여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의학계의 반발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한신경과학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서 안면신경마비와 뇌졸중 후유증은 발병 초기에 의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며 첩약을 복용하다가 적게 치료받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만 남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뇌졸중 후유증에 사용하는 의약품은 유효성 검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급여를 제한하면서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는 급여를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영상의학회도 성명을 통해서 첩약은 임상 연구를 진행하지 않아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안정성을 알 수 없는 첩약을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3년 3명의 한의사는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로 성장판을 검사하다가 보건소로부터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는데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냈습니다. 의료기기는 의사든 한의사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에 부합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최근 한의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본 검찰의 판단에 아무 잘못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술 취한 응급 환자가 진료를 거부하며 난동을 부렸던 사건 전해드렸는데요. 대법원이 이 사람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 최 모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실에서 진료받던 중 간호사가 심전도 검사를 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고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검찰은 최 씨를 응급의료 행위 방해 혐의로 기소했고 1심과 2심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재판에서 특이한 주장을 폈는데요. 환자는 응급의료 행위를 거부할 자기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자신에 대한 응급의료 행위 방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응급 상황에선 자기결정권이 일부 제약될 수 있다며 최 씨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